첫 번째 이슈픽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주식이 과거 10년 평균 대비 60% 낮은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어 M7 종목 중에서 가장 저렴한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마존 주가가 이렇게까지 많이 빠진 이유는 뭘까요? 네, 결과적으로 AI 전략, 두 번째로는 이제 AWS와 같은 클라우드 사업 성장에 대한 단기적 우려가 좀 더 확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최근 AI 거품론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고 있지만 사실 그동안 다른 빅테크들이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 아마존이 AI 경쟁에서 확실히 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뭐 밀린다기보다 네. 일단 주가에서 다소 그런 좀 펌핑이 좀 덜 되었고 M7 중에 유일하게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라는 시각도 분명 많습니다. 오, 그럼 앞으로 이제 또 이 AWS 서비스가 이 AI 시장에서 어떻게 또 성장을 할지 저희가 계속 네.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네, 본부장님이 아마존이요 네. M7 중 유일하게 올해 들어서 이 주가 수익률 마이너스 전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네. 합니다. 지금 좀 저가 매수 찬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 돈실령님께서는 아마존을 조금 전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하단 200불, 상단 250불 사이에서 약간의 횡보를 좀 겪을 가능성이 네.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식을 평가할 때 보통 펀더멘탈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고 네. 센티멘탈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이걸 쉽게 이야기를 하면 펀더멘탈은 그 기업의 본질적인 기술, 그렇죠. 센티멘탈은 그냥 수급이라고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탈 근본적인 기술이 크게 흔들리는가? 그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왜 주가가 다른 테크주들 대비해서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까요? 네. 라고 하면 이민자 단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마 다른 어떤 매체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안 다루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 블룸버그라든지 CNBC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다수는 뭐냐면 빅테크 기업들 중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아마존.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이민자 단속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잖아요. 당연히 인력의 공백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것들이 수급에 어떤 변화를 주기에 지금 다른 쪽,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적은 테크주들로 가야 되겠다라는 심리가 아마존의 주가에 조금은 퍼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왜 200불에서 250불 사이에서 횡보를 생각을 하느냐면 지금 이 이민자 단속국에 대한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의 굉장히 강력한 어떤 규제였습니다. 그럼요. 하고자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완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시간을 두고 해결이 될 때까지는 폭발적인 상승세가 다소 나오기에는 어려움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AWS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의구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구심은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 약하다. 그런데 이건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모든 AI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서서히 이제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속단하기엔 저는 이르다. 네. 최소 아웃풋이 약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려면 내년 상반기에도 실적이 안 나왔을 때 그때 되면 모르지만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과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소극적인 투자의 자세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아하. 그러니까 A라는 기업도 B라는 기업도 C라는 기업도 부담이 되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네. 하지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누구 하나 멈추게 되면 그 자리를 과감하게 투자하는 업체들한테 지금 뺏길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다 보니 모든 테크 기업들이 너도 나도 데이터 센터 지을 겁니다. 뭐 몇 천억 달러 투자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행스러운 건 뭐냐? 앞에서 들어오는 돈이 여전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크게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주식 가치를 훼손시키는 일은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보면 저는 아마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고 네. 대신에 지금 테크주들이 아마존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이젠 슬슬 엔비디아도 조금 힘이 빠지고 있고 네. 엔비디아가 힘이 빠지니까 전반적으로 지수도 쉬어갈 때 됐고 반도체도 테크주들도 쉬어갈 때 되었으니 조금은 관망 심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매도의 물량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매도는 적은데 이것을 받쳐줄 수 있는 지금 수급 자체에 공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해결이 될 때까지는 일정 부분 가격 혹은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음은 좀 염두를 하시고 천천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이 M7이라고 막 서두를 필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한 2, 3주, 그러니까 길게 보면 3개월 동안 M7은 사놓으면 올라간다라는 게 공식이었잖아요. 네, 국룰이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익숙하다 보니 이번에도 그러겠지. 네. 그런데 그때
잘 관리하지 못하면 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들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개인적으로 9월 달 말이니까 법인세를 또 내야 되거든요. 미국인들도. 네. 그러면 수급적으로 주식에 있는 계좌에서 일부 팔고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안 올랐으면 그들도 안 팔겠죠.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음 주에 세금을 내야 돼요. 네, 갖고 있는 현금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HTS, MTS를 열었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수익이 꽤 되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그러면 일정 부분 매도를 하고 이번에는 이쪽으로 내야 되겠다라는 심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제 미국 주식은 펀더멘탈이 흔들리는 상황이 아니라 네. 센티멘탈적인 수급의 공백 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이라 주가에 밀림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많다. 만약에 여기서 아마존 단일 기업의 어떤 불확실성 이슈가 발생이 됐다면 그건 다른 이야기죠. 네. 근데 지금은 아마존에 대해서 뭐 별다른 악재 뉴스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는 조정 시에 천천히 분할 매수, 하지만 조금 시간을 두고 접근을 하는 게 맞겠다. 네. 생각드리겠습니다. 좀 길게 봐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천천히 생각해야 된다. 네. 이렇게 또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네. 약간 좀 사담 같은 거 좀 네. 연예가 중계처럼 네. 베조스 결혼식은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연예가 중계. 잠시만 연예가 중계 지금 프로그램이 있나요? 언제적 프로그램이죠? 이해한 저도 네. 왜 웃으시나요? 아니 알긴 알아요. 저도 알긴 알거든요. 많이 보셨나 본데. 요즘 연예가 중계 너무 오랜만에 들어서 반갑습니다. 근데 지금은 2020년대 팬데믹 이후는 하이 인플레이 시대잖아요. 근데 2010년대에는 물가가 낮았어요. 네.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에서 디플레이에 대한 우려가 있을 그렇죠. 때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찾았는데 방금 이민자 단속을 말씀 주셨는데 그때는 아마존 이펙트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존이 이걸 공급을 하니까 물가가 안 오른다. 그렇죠. 너무 싸게 그렇죠. 판다. 막 그랬거든요. 네. 이 공통적인 게 매크로적인 사회, 정치, 경제에 영향을 받는다. 네. 영향을 주고 있다. 정말 큰 기업이란 걸 느낄 수 그렇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방거래위원 FTC에서 프라임 멤버십 가격. 이게 월 네. 100 몇십 불이잖아요. 네. 이거 해지 너네 하는 거 어렵게 만들어 놨더라라고 맞아요. 하면서 딱 그 제지를 했는데 이거를 아마존이 25억 달러를 납부하기로 했어요. 네. 납부하면 이게 돈이 약 3조 한 5천억. 5천억 정도 되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불확실성 그 법률이나 뭐 어떤 공정 관련된 네. 그런 법률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은 경감이 되었지만 이 정도 금액이라면 아마존의 체력에는 전혀 부담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고 오히려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재료로 볼까요? 전혀 무방하진 않죠. 3,500원도 아니고. 3조 네. 5천억 원. 5천억인데 이게 무방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큰 기업이라 할지라도. 하지만 이제 이걸 한 번에 낸다라는 조건이 아니라 조건부로 이제 계속 이제 갚아 나갈 가능성이 네. 높은 상황이라서 투자자분들은 우선 불확실성 해소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 사건에 대해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불이 좀 불편하면 하려다가도 또 도중에 안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우리 이런 카드 해지할 때 너무 그렇죠. 힘들잖아요. 노림수들을 많이 쓰는데 이제는 어플리케이션 저도 아마존 들어가서 보니까 버튼 몇 개만 누르면 환불하게끔 수정은 해놨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빠르게 개선을 했다는 점에서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저는 차라리 좋은 점수를 주는 게 맞다. 이거를 계속 개선 안 하고 수정 안 하고 질질 끌면 맞아요. 똑같은 3조 5천억이라고 하는 비용을 나중에도 낼 수 있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빠르게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벌써 불확실성 해소 차원 측면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서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이거를 좀 설명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사람이 불편한 거는 습관이 쉽게 안 듭니다. 네. 그런데 쉬운 것에는 습관이 쉽게 들죠. 네, 맞아요. 우리가 보통 로켓 배송 많이 쓰는 이유가 네. 지금 시키면 내일 아침에 적어도 내일 낮 전에는 우리가 맞아요. 받아볼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7, 8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인터넷 배송을 시키면 오늘 시키면 내일 출발하고 내일 모레 오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당장 다음 날로 오니까 예전에 우리가 썼던 인터넷 쇼핑 거의 다 안 쓰고 안 보죠. 요새는 쿠팡 쪽만 쓰잖아요. 네, 저도 이거 끝나면 이제 장바구니 담아야겠다 이 생각하면서 왔거든요.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뭔가 필요한 거는 눌러 놓으면 저녁에 퇴근할 때 가면 다 와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와 이 온라인 쇼핑이 예전부터 엄청나게 크게 활황이었는데 미국은 아무래도 대지가 넓다 보니까 온라인 주문을 하게 되면
오는 배송 시간이 보통 4일에서 5일 정도 걸렸다고 맞아요. 합니다. 지금도 빨라져야 이틀에서 3일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이걸 지금 아마존 AWS를 통해서 거의 쿠팡과 비슷한 수준으로 물건을 공급하기 시작을 하니 이제 예전에 오프라인 매장을 가셨던 분들도 이제는 인터넷으로 쉽게 사게 되는 거고 이거를 한번 시켜보니까 편하잖아요. 너무 편하죠. 한번 쓰기 시작하면 계속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미국의 대형 마트 중에 코스트코와 월마트는 살아남았지만 네. 지금 중소형 마트들이 엄청나게 또 힘든 그런 흐름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 제가 학창 시절 때 이제 몇 년인지 밝히면 너무 제 나이가 나오니까 그렇긴 아유, 한데 뭐 아까 연애가 준 게 잘 아니, 아시더라고요. 캐나다에 살 때만 해도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근데 배송이 2주, 그러니까 2주에서 3주가 기본이었거든요. 그게 뭐든. 그래서 당연히 배송으로 시키는 거는 크게 많지가 않았고 네. 대부분 이제 오프라인으로 맞아요. 그게 더 사용을 빠른 했었- 거잖아요. 더 빨라요. 그냥 맞아요. 본인이. 시간 내서 그냥 네. 주말에 가는 게 훨씬 더 빠르니까. 네. 근데 이렇게까지 축소가 됐고 그럼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아마존도 이제 쿠팡처럼 좀 환불 규정도 잘 되어 있나요? 저도 그거는 환불을 안 해봐가지고 네, 제가 나중에 한번 환불을 해보고요. 이런 질문이 올 거라고 생각도 못 해봤기 때문에 왜냐면 환불은 저는 네. 한번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쿠팡의 가장 큰 장점이 환불 환불이 너무 너무 좋죠. 잘 되잖아요. 네, 너무 네. 설마 이렇게 벌금 때려 맞았는데 그거는 잘 해놨겠죠. 아 그렇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뭐 너튜브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OTT를 통해서 막 여러 프로그램 보는데 이제 이 아마존도 그런 걸 하나 봐요. 네. 메이저 골프 대회 마스터스 토너먼트 국내 중계권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네. 프라임 비디오에서 첫 방송 예정인데 뭐 전반적으로 이런 킬러 컨텐츠들을 이 프라임 비디오 아마존에서 하는 이쪽에서도 뭔가 많이 확보가 되면서 사실 저는 쿠팡이 예전에 그걸 할 때 네. 맞아요. 와 이게 어. 쿠팡이 왜 하는 거야?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보면 엄청 커졌잖아요. 그렇죠. 거의 비등비등하게 봐요. 네. 맞아요. 이것도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안 하는 사업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양하게 하는군요. 트렌드에 부합하는 사업에는 아마존은 다 껴있습니다. 아, MZ네요, MZ.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한두 개만 터져주면 된다는 마인드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터지기를 바라는. OTT 같은 경우에는 사실 쿠팡은 되게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었어요. 네. 쿠팡은 최근에 굉장히 유명했던 축구 인사들을 모여서 한번 크게 이벤트도 행사를 네. 한번 치렀었고 실제 쿠팡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쿠팡 OTT, 연간 OTT를 이용하시는 분과의 결합 상품들이 되게 잘 되어 있는데 네. 그에 반면에 아직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뚜렷한 사업성을 가지고 여기에 뛰어든다라는 생각은 아직 소비자 입장에서는 못 들어요. 만약에 소비자 입장에서 지금 아마존도 이쪽 사업에 진심이다라고 느껴졌으면 이미 아마존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골프 OTT라든지 시청하는 링크들이 좀 올라오고 팝업이 돼야 되는데 제가 어제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따로 이렇게 들어가야 그렇군요. 볼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접근성적인 측면에서 이미 OTT 산업은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파라마운트 이야기를 했었고 네, 그리고 그렇죠. 넷플릭스 이야기를 했었다시피 네. 미국은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또 맞아요. OTT까지 있고 굉장히 정말 많은 OTT 기업들이 있어서 아마존이 여기서 두드러진 성과를 낼까? 이건 물음표고 투자자들도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렇게 굳이 신경 안 쓴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뉴스 정도로만 체크하셨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네. 드리자면은 그럼 결국에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은 큰 영향 없다. 센티에 대한 부분이 문제인데 네. 센티를 폭발시켜 주기 위해서는 손바뀜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네. 그냥 좀 관망하는 네. 건데 센티를 딱 살려주려면은 방금 말씀하신 걸 여러 개 뿌려놓고 한두 개가 땅땅 터져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투자는 많이 하고 네. 돈은 꾸준히 들어오지 뭔가 폭발하는 게 없어요. 네. 그럼 많이 하다 보면은 돈을 많이 쓸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 과정 중에 이런 리스크, 재무적인 리스크에 대한 부담은 어떤 측면들을 좀 고려해야 될까요? 지금 AI 플랫폼에서 가장 빠르게 아웃풋을 내는 기업이 아이러니하게 아마존입니다. 그래요? 네, 다른 기업들은 아직 크게 막 실적이 크게 성장하는 것을 보이는 기업은 몇 개 없어요.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면 영업 레버리지가 확 붙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그 투자의 비용이 크다 보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거 고객들한테 얼마씩 받아가지고 언제 갚아 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처음에는 한두 명 사용하셨다가
편해지니까 10명, 12명 사용하셨다가 이게 100명, 1000명, 10,000명 네. 늘어나게 되면 이게 폭발적으로 영업이익이 확 늘어나는 아. 구간들이 와요. 지금 현재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간들을 지나가고 있고 이제 데이터 센터와 AI가 접목돼서 소비자들에게 어떤 편의성을 제공하냐면 요새 우리가 네이버 창에 들어가더라도 아니면 하다못해 작은 의류 쇼핑 어플로 들어가더라도 내가 그동안에 조회했었던 이력을 기반으로 AI가 김태성 고객님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이게 맞아요. 고객님에게는 어울릴 것 같습니다라고 추천까지 다 해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사던 물건도 사게 됩니다. 아.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게 바로 이제 아마존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저는 실적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아. 지금 오히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여기저기 돈을 끌어다가 와서라도 투자를 하고 그렇죠. 싶어하는 상황인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존은 앞에서 들어오는 돈이 아직은 견고하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